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결산 정리사항. 이게 딸랑 두 개밖에 없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자, 결산 정리사항. 되게 중요합니다. 두 개밖에 없지만 엄청 중요한 거. 먼저 수동 결산을 먼저 하는 거죠. 끝나면 자동 결산. 끝나면 F3번 전표 추가. 그죠? 중요한 거죠. 이때 특히 자동 결산에 뭐가 있느뇨? 자동 결산에 뭐가 있느뇨? 있죠? 자, 먼저 기말재고자산 있죠. 기말재고자산의 입력. 근데 그냥 기말재고자산 입력만 하면 쉬운데 아주 귀찮으면 감모나 평가손실 나오면 아주 골치 아프죠. 자, 먼저 비정상적인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의 예상, 보충법이죠. 보충법 자동으로 하면 되죠. 단 환입 마이너스는 환입은 수동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그리고 같은 사촌애들 무형자산 삼각, 또 퇴직 급여 충당.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당장 회계 1급도 있지만 나중에 세무 2급 어차피 하셔야 되잖아요. 세무 때는 5개씩 나옵니다. 결산만 무조건 5개 나와요. 무조건. 오히려 회계는 2~3개밖에 안 나오죠. 근데 세무에 5개 나와요. 중요한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법인세 추산하는 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자동 결산 뭐뭐 있는지 이따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딸랑 2개라서 뭐 할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자, 이거 매장용 판매용 매장을 임차 기간이 11월부터 내년까지고 3개월에 딸랑 11, 12일 11월, 12월, 1월 3개월이죠. 그리고 11월 1일 3개월 임차료를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어쩌란 얘기냐? 따지란 얘기죠. 세 달치 중에 11월, 12월은 단기분이고 한 달은 내년 차기분이죠. 그러니까 이미 지급한 임차료 중에 중요한 건 비용 처리한 거죠. 아실려나 몰라도 이 비용 처리할 때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 비용 처리법이구나. 그럼 이 문제 답을 떠나서, 답은 이미 나와 있겠죠. 그죠? 답을 떠나서 1번인데 비용 처리법이잖아요. 비용 처리법에서는 지급시 11월 1일 날 세 달치를 줬잖아요. 자변에 공장이에요, 사무실이에요. 사무직인가? 일반 판매용이니까 사무직 800번대죠. 800번대에 임차료로 얼마요? 얼마였지? 300만원. 300만원을 지급했고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했겠죠. 300만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산 때 요 비용으로 처리된 300만원 중에 2달치는 단기분이지만 한 달치는 차기분, 내년 거예요. 내년 1월달 거. 이번 연도 게 아니문이다 그럼 빼야지. 아니문이다 그럼 빼야지. 뺄 때는 역분계하죠. 그럼 대변에 임차료를 뺍니다. 한 달치가 내년 거잖아. 한 달치를 까는 거죠. 그럼 300만원이 세 달이니까 한 달치는 100만원. 설마 이건 암산 해도 되겠죠? 그 차변에 이건 내년 거잖아요. 그럼 내년 건데 이미 지급했죠. 벌써 줬잖아요. 미리 줬다. 선급 비용이 되는 거죠. 1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요게 비용처리법이에요. 근데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 잘 봐요. 11월 1일 3개월분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전액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자산처리법 아셔요? 왜 이게 나오지? 필기가 나와야죠. 자산처리법.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지급시 11월 1일 날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던 것이다 이거죠. 대변에 연금 이렇게 그랬다가 결산 때, 자, 이때는 선급 미리 준 거죠. 미리 준 거 세 달치를 미리 줬죠. 자산 처리했죠. 미리 줬으니 분명히 줄 때는 미리 준 거니까 미리 맞잖아요. 미리 줬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12월까지 2달이 이제 지나가 버렸어. 지나가 버린 건 이제 미리 준 게 아니잖아요. 지나간 건 미리 준 게 아니니까 이제 선급이 아니문이다로 빼는 거야. 빼는 거니까 역분계 대변에 갑니다. 그럼 대변에 선급 비용을 깝니다. 뭐를? 지나간 거 200만원 지나갔잖아요. 이건 경과분으로. 경과로 했다고 외우지 말고 왜 뺐는지. 아까 이건 미경과였죠. 지급한 것 중에 단기분이 아니문이다 뺀 거죠. 단기분이 아닌 건 차기분, 미경과죠. 근데 선급으로 받지만 선급이 아니문이다 뺀 거죠. 지나간 건 선급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를 경과다 미경과다 외우지 마시고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간 건 단기분 비용으로 보험료가 아니죠. 임차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결국은 단기분은 임차료가 되는 것이고 차기분은 선급 비용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단기분은 임차료, 단기분이 아닌 건 선급 비용. 엎어지는 멘트나 똑같아요. 2분기가 나올지 2분기가 나올지 두 가지 다 할 수 있게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이 문제 정답은 이거입니다. 그죠? 자, 이거 중요한 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매출채권의 1% 대손추산 보충법으로 충당금 설정해라. 자동이죠. 여기다가 수동 써놓고 요게 2번 앞에다 자동 써놓으면 되죠. 자, 수동 입력합시다.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죠. 12월 31일자. 자, 차변에 어느 번부터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저 분개했으니까 차변에 선급비용으로 100만원이었죠.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임차료 500번대 800번대였죠. 800번대 제품 생산용이니까 800번대. 끝났네. 수동 끝났고요. 대손도요. 대손도 수동으로 해도 되겠죠. 해도 되긴 되는데 회계 2급 때는 열심히 수동으로 했지만 매일매출 좀 필요 없고 이제 요거 합잔 들어가 가지고 왜 기억나요? 회계 2급에 많이 했죠. 12월자로 열어가지고 요 외상매출금 245830 곱하기 1% 마이너스 대손충당금 75만원 더 받으러 오면 4500 곱하기 1% 마이너스 충당금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렇게 해도 되긴 되죠. 그러나 자동결산 있잖아요. 결산자료 입력 여기 들어가면 01월에서 12월 딱 준 다음에 여기에 위에 F8번 대손상각을 딱 클릭하는 순간 금액 계산이 자동으로 떠요. 1%죠? 냅두면 되네. 만약에 2%면 2% 고치면 되고 1.5%면 1.5로 고치면 됩니다. 1%니까 다시 1로 놔두고 결국 이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한 건 매출 채권 잔액이죠. 문제에 매출 채권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건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온만 있으면 돼요. 미수금 필요 없죠. 스페이스만 눌러서 지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그대로 반영되고 결산 반영 눌러주면 끝 되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요 판관비에 대손상각 그래서 여기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는 법인세도 없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선납세금 아예 없네. 어쨌든 법인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나면 전표 초과 누르면 됩니다. 반영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되죠. 그리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전표 여기 분계 하나밖에 입력 안 했지만 자 한번 조회 눌러볼까요? 그럼 이게 수십 개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 자동 결산 끝 나갑니다. 자, 이제 조회네요. 조회도 두세 개 꼭 나오죠? 서너 개 나옵니다. 몇 개 나올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1번 이익이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 중에서 세금계산서 매수, 거래처 수 막 이런 거 나오면요 어딜 봐야 되죠? 부가가치로 가서 합계표를 봅니다. 합계표 모르면 여기저기 쑤셔보면 돼요. 자,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입니다. 엔터 치면은 뭐였죠? 매출세금계산서 매수가 많은 거. 이게 매출 쪽, 매입 쪽, 매출 쪽, 매입 쪽 보이시죠? 매출 쪽에 매수가 많은데 여기네요. 그죠? 그럼 답안지에다가 요거 수정산업 요거 입력하면 되는 거죠? 수정산업 요거 회사 코드 1019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메모 하셨어요? 1019 메모 1019 수정산업 매수를 물어볼 때도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 물어본 건 코드였네요. 거래처 코드 물어본 건 거래처 코드네. 코드니까 메모를 요걸 1019 입력해야 되고 몇 매냐 그랬으면 4매죠. 4장이죠. 나갑니다. 두 번째 일단 메모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늘상사에게 외상매입금 지급 4월에 하늘상사에게 어쩌고 어쨌든 문제 중에 거래처 이름 있죠. 거래처 이름 있으면 거래처 원장이죠. 회계관리의 거래처 원장 4월 중이니까 4월부터 4월이에요. 0401에서 0430까지 계정 과목 외상매입금 251번 거래처는 그냥 엔터 치고 하늘을 찾아도 됩니다. 꼭 밑에 게 있어요. 꼭 밑에 게 물론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여기 눌렀을 때 여기다 F2번 눌러서 하늘 검색한 다음에 엔터 쳐도 됩니다. 외상매입금 지급한 거 요거죠. 차변 요거 외상매입금 부채니까 원래 대변이 증가 즉 대변이 외상매입이고 차변은 지급 갚은 거죠. 521 메모 521 521 메모 나갑니다. 마지막 5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판관비 얼마냐. 5월 중 키워드 5월 중 또 현금으로 지급한 요런 키워드 요런 말 나오면 합산입니다.
아니 이거 아니고 1월 개표 1개표나 월 개표 5월 중이잖아요. 월 개표 클릭하고 0505 누릅니다. 그리고 판관비를 찾아봐요. 그 중에 여기 현금란, 여기 현금란 있잖아요. 현금란에 있는 게 말 그대로 현금으로 지급한 거고, 이건 현금이 아닌 나머지 뭐 외상이나 아니면 수표나 카드나 뭐 이런 거죠. 어쨌든 현금으로 지급한 판관비는 6743390 이겁니다. 요거를 입력하면 되죠. 메모 됐죠? 나갑니다. 자, 답안 저장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죠.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론 문제 찍는 거 이러고 나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찍고, 물론 이론 아직 안 풀었지만 찍고, 그리고 여기다 입력하는 거죠. 거래처 코드. 아까 10 몇 번이었지? 몰라, 그냥 1019인가 뭐 이렇게 알아서 입력하세요. 그 여기는 뭐 500만 원이었다 뭐 이렇게. 그 여기는 또 2천만 원이다.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그냥 알아서. 전 몰라요. 엉터리 답이에요. 이렇게 아까 메모했던 숫자를 여기다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식을 푸는 거죠, 이제. 객관식을 쭉 푸는 거예요. 풀고 이렇게 푼습니다. 이렇게. 근데 내가 알고 푼 게 이게 다야. 이러면 곤란한데, 내가 확실히 안다 싶은 게 요거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잘 들어요. 중요한 거예요. 청기누설 되게 남한테 알려주지 마요. 쉬, 우리만 알아요. 잘 봐요. 내가 보니까 여기 1번 쓴 게, 1번 푸는 게 2개, 2번은 3개, 3번 2개, 4번 하나. 그럼 우리 시험 문제의 답안지는요, 정답 보면은 1, 2, 3, 4가 고르게 돼 있어요. 즉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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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4개, 3개, 4개, 4개, 4, 3, 4, 4, 3, 4, 4, 4, 4, 4, 3, 4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번 2개, 2번 3개, 3번 2개, 4번 하나면 4번 제일 덜 찍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4번 찍는 거야. 그냥 무조건 찍어야. 눈치 보지 말고 괜히 잔머리 굴렸다가 답 사이로 막가. 그럼 이러면 최소한 2개에서 3개를 더 맞습니다. 어차피 답 사이로 막 가는 것보다 이게 나아요. 2-3개 더 맞는 겁니다. 이거 청기누설 우리만 알아야 돼. 알았죠? 됐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닫기 누르고 저장됐죠.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 이론 끝나고 나갈 거야. 그러면 이제 답안 저장, USB 답안 저장을 딱 누르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나오죠. 왜? 우리는 USB 꽂은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확인 누르고 USB 저장 딱 됐으면 이제 빼서 이제 이거 닫고 빼서 감독관 제출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합격. 됐죠? 자, 그래서 실기 끝났습니다. 자, 이론해야 되는데 한 10분 정도 시간 재고 여러분 쭉 풀어보신 다음에 강의로 확인하세요. 아셨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